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그동안 진행된 고성국의 숲에서의 폴 결과,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전당대회 투표를 시작합니다. 투표는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전당대회는 8월 22일 날 청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전당대회장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예전의 전당대회하고 좀 다르죠. 예전의 전당대회는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거기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들의 유세 연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상황, 이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지 22일 날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21일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투표를 하는데 오늘은 오전 8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녁 7시까지 합니다. 오늘 하는 투표는 모바일 투표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책임당원들이죠. 책임당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빡하거나 이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선택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투표하지 못한 책임당원들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전화가 걸려옵니다. ARS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번거롭거나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시면 나는 책임당원인데 이거 모바일로 투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ARS로 걸려옵니다. ARS로 뭐 당대표는 누구 하고 1, 2, 3, 4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마지막까지 답변을 다 하셔야 이게 유효로 성립이 됩니다. 중간에 나는 뭐 장동혁 찍었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끊어버리면은 그 표가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잘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80%입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와 내일 ARS로 진행되는 책임당원들의 투표가 비중이 80%고요. 나머지 20%는 국민 여론조사인데요.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는 보통 이틀 단위 하니까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국민 여론조사는 샘플이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전화 받는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끝까지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경우에는 역투표, 역선택의 위험성이 늘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위장하고 들어와 가지고 조경태 찍고 안철수 찍고 김근식이 찍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건 묻습니다. 그럼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배제. 이런 방식인데 그걸 좌파들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입니다. 답변하고 들어와서 쥐새끼처럼 표도둑질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 하는데 국민의힘 답변했는데 너 거짓말이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선택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질문에 역선택 조항은 있다. 어느 당 지지하냐 물어보고 더불어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이다, 뭐 진보당이다 이런 답변하는 사람들은 그 답변까지만 듣고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의 마지막 응답을 할 수 있냐? 국민의힘 지지다 또는 지지정당 없다.
요 두 응답자들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투표를 진행하면 이게 내일 저녁 10시에 여론조사도 끝나고 내일 저녁 10시에 ARS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일 밤에 이제 다 끝난 걸 가지고서 결산을 할 텐데 그 결과 누구라도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경우에 누구라도 과반을 하면 거기서 끝나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되고 대표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1등과 2등. 1등과 2등 대표 후보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그 한 번 더 하는 날짜가 26일입니다. 좀 번거롭죠. 그래서 누가 됐건 1차에 끝내는 것이 좋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전한길 대표, 성창경 대표, 권유 대표, 유승수 변호사, 윤종은 이삼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장인태 본부장, 아미고 본부장. 이 6명의 패널들이 발표회를 했어요. 그 발표회에서 6명 전원이 당대표는 장동혁을 지명했습니다. 6명 전원이 장동혁을 지명했습니다. 물론 한 일주일 전이니까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이 발표한 패널들도 지금 투표한다면 장동혁이다. 이렇게 답변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주일 전에 고성국 TV에서의 발표회에서는 장동혁을 지지했지만 이런 이유로 내가 생각을 바꿨다. 이러고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어쨌든 전한길, 성창경, 권유, 유승수, 윤종은, 장인태 이 6명의 패널이 만장일치로 장동혁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수가 6표, 6명 전원이 김민수한테 한 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6표, 최수진도 6명 전원이 한 표씩 줬어요. 그리고 손범규 5표, 김태우 4표, 신동욱 2표, 김재원 1표. 이런 순서로 나왔고 청년 최고위원은 손수조가 5명, 박홍준이 1명이었는데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손수조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박홍준을 지목한 1명도 손수조 지지로 당연히 지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발표 당시에는 그 고성호 TV의 커뮤니티에서 폴을 했는데 그게 만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니까 한 20시간 정도 진행이 된 폴인데 무려 15만 명이 그 20시간 동안에 폴에 참여를 했어요. 그 고성호 TV 폴에서 분포가 된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의 지지 성향은 이렇습니다. 당대표 장동혁 82%, 김문수 13%, 조경태 3%, 안철수 1%입니다. 또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민수 83%, 최수진 58%, 신동욱 37%, 김태우 10%, 김재원 4%, 손범규 3%, 양향자 3%, 김근식 3%였습니다. 또 청년 최고위원은 당시에 손수조 69%, 박홍준 26%였는데 이 두 사람이 단일화됐으니까 이 표를 합치면 95%입니다. 그리고 우재준 3%, 최우성 1%. 근데 최우성도 지금 후보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미고 본부장 18명이 아미고 본부장 단톡방에서 개진한 의견은
당대표 장동혁 16명, 김문수 2명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은 김민수, 최고위원은 김민수 18명 전원이 김민수를 지지했고, 김태우가 16명, 최수진이 11명, 김재원이 5명, 신동욱이 3명, 손범규가 2명이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손수조가 10명, 박홍준이 5명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15명 전원이 손수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미고 고문단도 의견 수렴을 했는데 모두 9명의 고문이 참여해서 당대표는 만장일치 장동혁 9명, 최고위원은 최수진이 9명, 김민수가 8명, 김태우가 6명, 신동욱이 1명 나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8명이 손수조, 1명은 고민 중이었으니까 이제 고민이 해소된 거죠. 손수조 만장일치 9명 지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성국의 숲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박은경 님이 박사님 방송 보고 하루 시작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을 겪고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해서 투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플렌더님은 투표를 잘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아서 그들이 종북, 종중, 개딸, 주사파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배신자 한 가발을 내칠 수 있는, 그리고 부정선거와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뽑읍시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당대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한 고성국의 숲 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고성국의 숲에서 진행된 폴, 일주일간 진행된 폴은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시 방송 진행하면서 이 폴을 중단했습니다. 총 1349명이 참여한 폴의 결과입니다. 당대표 후보 장동혁 90.5%입니다. 1221명이 장동혁을 선택했습니다. 김문수 9.4%입니다. 127명이 김문수를 지지했습니다. 안철수는 딱 1표 나왔습니다. 조경태는 아예 없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4명씩 선택하게 했는데요. 그것을 합쳐보니까 김민수 31.5, 1234표, 최수진 26.9, 1053표, 김태우 21.2, 829표, 신동욱 13.1, 514표, 김재원 4.5, 178표, 손범규 2.6, 102표, 양향자 4표, 김근식 1표. 아, 김근식 대단하네. 숲에 와서 1표를 얻었네. 조경태보다 낫네. 이 청년 최고위원은 단일화되기 전에 폴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문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수조 78.7, 박홍준 21.1, 합치면 99.8이에요. 우재준이가 2표 나오던데 0.2. 최우성이는 사퇴했으니까 관두고요. 이런 분포를 고성국의 숲에서 숲의 회원들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발표한 고성국 TV 커뮤니티의 폴도 그렇고 오늘 발표한 고성국의 숲에서의 폴도 그렇고 이건 정식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선관위에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유파 국민들의 의견 분포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의 선택에 앞서서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공표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고성국의 숲에 고성국의 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6명의 패널이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대표 최고위원 후보를 발표할 때 고성국은 도대체 왜 입장 발표를 안 하냐. 고성국의 생각을 알고 싶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제가 그 발표회의 진행을 맡은 입장에서는 제 주장과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발표회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제 생각 없는 것 아니고 또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 발표를 머뭇거리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폴도 진행이 됐고 또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투표를 앞두고 어제 오후에 제 생각을 고성국의 숲에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고성국의 숲에 올린 고성국의 픽이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최수진, 김태우, 신동욱, 김민수,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손수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최고위원의 순서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지금의 흐름에 부합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동혁을 선택하는 데는 제가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은 4명을 뽑는데 표는 2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잡는 게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잡은 순서가 최수진, 김태우, 신동욱, 김민수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람을 앞에 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김민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김민수는 이미 확실하게 당선권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김민수는 그러다가 저 예전에 김민영삼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럴 일 없어요. 워낙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략적으로 표가 약간 분산된다고 해서 김민수가 1등에서 꼴찌가 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걱정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표 단속을 해야죠. 그러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김민수는 어떤 경우에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미 당선 확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수를 맨 마지막에 썼어요. 맨 앞에 최수진을 썼습니다. 아직 약간 불안하거든요. 워낙 인지도가 떨어졌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만 갖고 여성 2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바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꼭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최수진을 제가 제일 앞에 썼습니다. 그래서 최수진과 맨 끝에 선 김민수는 어떻게든 당선될 거라고 보고 그럼 나머지 2사람이 누구냐? 나머지 2사람이 누구냐? 조금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표를 모아줘야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김태우고 신동욱입니다.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적절하게 2명을 조합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최수진과 김태우를 찍어도 되고 최수진과 신동욱을 찍어도 되고 최수진과 김민수를 찍어도 되고 김태우와 신동욱을 찍어도 됩니다. 김민수의 수석 최고위원은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순서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성국의 픽에 글을 올리고 나서 그 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니님, 내가 찍은 후보들입니다. 이대로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좌파는 답이 없다님은 너무너무 환상의 조합입니다 하셨습니다. 예산 밀크님은 조합의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장3354님은 조금 긴 글을 올리셨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고 박사 역시 사람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깊이 있는 해석과 균형 잡힌 시각은 단연 최고라 생각합니다. 행간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고성국 박사의 평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과 해설을 소신 있게 펼치며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평론가의 모습을 느낍니다. 저는 그를 깊이 신뢰하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정말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고성국의 픽에 대한 댓글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픽에 오늘 제가 선택한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저의 입장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의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이 1위로 도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이 35.3, 김문수가 33.3, 김문수 대세론이 흔들거리고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김문수 대세론은 진작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김문수에게 또 김문수와 함께하는 김문수 캠프의 사람들에게 정말 좀 진지한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 3일 대선이 뭐 작년에 있었습니까? 불과 2달 반 전이에요. 우리가 자유파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를 세우고 정말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 걸고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때가 불과 2달 전, 석 달 전 아닙니까? 그래서 얻은 42%의 득표 아닙니까? 그 김문수가 42%의 득표를 기록했을 때 국민의힘 최근 당원 중에 이재명이 찍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 중에 이재명이 찍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냐고요.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김문수를 지지하고 열광하고 박수 쳤어요. 그 김문수가 2달도 안 돼서 출마한 당대표 선거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국민의힘 최근 당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유권자인 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고전하고 역전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2달 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 정말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 100%가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김문수의 이 대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꺾였냐. 도대체 지난 2달 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의 자기 성찰이 없으면 김문수는 여기서 진짜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당대표 자리, 당권 자리가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돌아볼 여유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2달 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바로 당대표에 나왔는데 이렇게 고전하고 역전당하고 대세론이 무너지고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그 2달 전에 그렇게 열렬히 김문수를 지지했던 자유파가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그럼 다 변심하고 배신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장에서 투쟁하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배신자 척결을 외치고 있어요. 2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탄핵 저지 투쟁에 나섰던 그 추운 겨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한번 고쳐보자고 제대로 된 투쟁 지도부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도 그렇게 투쟁하고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탄핵 저지 투쟁에 나섰던 광장에 나섰던 그 국민들이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에요. 탄핵 저지 투쟁을 했던 그리고 대선에 열렬히 김문수를 지지했던 그 책임당원들이 어디 딴 데 이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런데 왜 김문수만 무너졌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스스로 돌아보질 않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로 장동혁을 공개적으로 제가 지지합니다. 그리고 1차에 끝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장동혁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동안의 역대 당대표들이 감당했어야 될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들이 수많이 있어요. 우선 문재인이보다 10배 사악한 저 종북지사파 개딸 권력과 목숨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 탄압을 부각시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연대까지 해나가야 돼요.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저 특검의 흉폭한 칼날 앞에 온몸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의회 폭거에 맞서서 의회 투쟁도 조직해야 돼요. 당 내부적으로는 켜켜이 쌓여 있는 저 배신자들의 잔재를 척결해야 됩니다. 나태하고 관료주의에 물든 당 사무처 여의도연구원 완전히 대청소하고 황골탈퇴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10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이걸 해나가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얼굴이 강하게 생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 강력한 리더십은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강력한 지지는 1차에서의 과반 압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원의 자유파 국민의 과반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1차에서 당대표가 됐다. 그래야 이 수많은 난제를 때로는 칼을 휘둘러서 척결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장애투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을 1차에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1차 과반으로 끝내지 못하면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한동훈 똘마니들의 장난질에 전당대회가 완전히 개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이 당이 또다시 한동훈 똘마니들의 노략질에 공작질에 출발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위험이 있어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차에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장동혁을 당대표로, 그리고 최수진, 김민수, 김태우, 신동욱, 그리고 손수저를 최고위원으로, 이 멋진 조합을 이틀간 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1차에 끝내자. 그래야 이 수많은 난제를 과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리더십이 구축되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거기까지는 우리 책임당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해줘야 된다. 거기까지 해주고, 자, 이제 해놨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라 라고 명령해야 한다. 네, 고성국의 픽,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